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 일세지요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으로 너희가 일하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으로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아침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암송을 하고 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본문 여호수아 1장을 계속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여러 내용을 암송하고 또 말하고 이런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아니면은 그렇게 참 암송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꼭 필요하다. 이런 어떤 내용, 그거를 지금 나타내려고 암송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절차, 성경 많이 암송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그 행동입니다. 행동. 실제로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사울이 글을 쓴 내용을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다. 이거는요, 우리는 성경 암송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자기 변화죠. 자기 내부에 있었던 그 내부에 있은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 내용 자체가. 그래 하면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보내잖아요. 어째 보면은 참 아무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그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뭐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좀 찾아내고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한미방위적 체결성명서 1882년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하고 1953년 70년 만에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 관계 1882년 조미통상조약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1953년에 한미방위조약 그리고 지금 70년 지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2012년 혹은 2020년이라 할 수 있는 그 미국과의 한국의 어떤 위치 그건 10월 달에 표현했습니다. 10월 달에 10월 28일 날 그때 이르러서 한국과 미국과 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대등한 교황제도 붕괴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각각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익이 있으니까 이걸 대등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한미방위조약, 그것은 뭐 국가 간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됐겠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분명한 하나의 그 흔적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뭐 국가 간의 어떤 절차 때문에 절차로 해서 나타내는 거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이죠.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생활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힘을 얻어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백성들이 또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인데 자기로서는 시작되는 거죠. 그런 거를 참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현재 형편이 기독교락하는 이 그 위치가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기독교 입국론은 이루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 분명한 위치가 있어요. 그것이 특히 2020년에 와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나타난 내용대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19년 10월 3일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를 어쨌든 망하게 하려고 기독교를 어쨌든 탄압하고 있는 그 형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전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악재하더니 지금은 또 사랑제일교회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다루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내용을 본단 말이죠. 이런 그 어떤 대한민국에서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는 한 사람의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의 소망이 표현되어지는 기독교 입국론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어떤 요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조금은 생소한 내용이고 뭐 의외고 새삼스럽게 갈 거 있느냐 할 것 같은 내용이 아침에 한번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타내고 싶습니다. 어제 밤에 이 내용을 봤는데 유튜브에 성재준 TV가 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시대적인 이런 표현을 아주 좀 간단하게 요약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설명하는 이 내용은 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 한번 내용을 한번 듣고 제가 뒤를 한번 계속해서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엄청난 지금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할 수가 없었죠. 예상할 수 없는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법으로서 그 임기를 보장받죠.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보장받아야 돼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혐의만을 통해 가지고 의혹만을 통해 가지고 검찰총장에 대한 무슨 감찰을 지시를 하더니 결국에는 직무 배제까지 시킨 것입니다. 질문이 드는 거는 그거겠죠.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뭔가 위험 감수를 부담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나마 상식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라고 해도 그런 위험 감수를 한다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짓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도대체 이 세력이, 이 586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친문 친노라고 하는 세력이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을까?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 계기는 간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죠. 저는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존재할 수가 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오로지 법치라고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그게 제가 시종일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추미애 장관도 이 생각을 공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추미애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오늘 제가 그 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추미애 장관의 이런 식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됐었죠. 추미애 장관이 그런 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두 사람의 생각이 지금 일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발표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뭐를 강조했습니까? 추미애 장관과 싸우지 마라. 뭔가 좀 잘 해봐라. 뭔가 이렇게 협력해서 해봐라. 계속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한다라는 사실이 발표되기 직전에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나 큰 사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보고가 된 것이요.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해 주는 거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추미애 장관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냥 더 거대한 세력이 지금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세력이 지금 바로 뭐겠습니까? 친문, 친노, 그 586 세력이 바로 그 거대한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직무 배제를 시켰던 것일까요? 크게 지금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일단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금 한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불법 사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재판관들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 가지고 사찰을 진행했다라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거는 재판관 판사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을 정리해놓은 보고서를 지금 뜻합니다. 요건데 이런 식이에요. A 지금 판사 같은 경우는 기소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한다 라든지 그리고 또 B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왜? 검찰 내부에서
공소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 뭔가 공소를 담당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판사의 성향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지금 불법 사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뭔가 수업을 선택하거나 뭐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교수님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불법 사찰을 한 것이다. 교수님을 지금 불법 사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지금 뭐냐면 채널A 사건 및 한명수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채널A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거부터 일단 추미애 장관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세 번째로 지금 얘기하는 협조를 뭐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통상적인 얘기고, 네 번째가 지금 뭡니까?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너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너 지금 행동하는 거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5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법리적인 거, 법치에 지금 어긋나 있는 거, 그거를 지금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무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드러나 있는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검찰총장을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지금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 그 계획에 어긋났다라는 이유로 야 너는 보수적이지, 야 너는 정치적이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직무배제를 시킨 겁니다. 왜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 그거에 충실한 게 답니다. 그랬더니만 무슨 뭐 선거 개입 문제가 됐건, 뭐 옵티머스 문제가 됐건, 옵티머스 뭐 라임 사태가 됐건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소신에 맞춰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니까 드러난 것, 그게 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할 때 굉장히 조금 흥미가 가는 이유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이게 지금 이유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 11월쯤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언급이 됐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지금 중앙일보 회장을 만날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만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진행 중이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비판이 많았었죠. 특히나 뉴스타파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만난 배경 자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공격이 있었습니까? 한참 그 당시에 이슈였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회계와 관련된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게 서울중앙지검인데 거기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검장이 어떻게 지금 홍석현 회장과 만날 수가 있냐. 이거 자체가 재판에 지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재판에 지금 신뢰성이 훼손이 됐다.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밝혀진 것이죠. 추미애 장관의 발표에 의문이 뒤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법무부가 밝힌 홍 회장 관계 사건이 당초 알려졌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건이 아니라 변희재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변희재씨 사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JTBC가 무슨 뭐 태블릿 PC를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그 이제 뭐 재판 과정에 들어갔던 거,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드는 것이 이것이에요. 현재 지금 법무부와 현재 지금 추미애 장관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까? 홍석현 지금 회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와 관련이 돼 있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재판에 지금 심각한 어떤 신뢰성이 훼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윤리 그런 것들이 위반이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가 돼야 된다. 그 논리 지금 아닙니까? 뒤집어서 그러면 생각해 본다면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블릿 PC와 관련돼 있는 그 지금 재판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재판이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재판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홍석표 회장과 만난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태블릿 PC와 관련된 재판도 신뢰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표 회장이 만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낸 논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어떤 쪽을 선택을 한 겁니까?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에만 지금 몰두를 하다 보니까 태블릿 PC와 관련된 것도 신뢰성이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만들어낸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도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의 논리라고 한다면 윤 총장과 홍 회장의 만남으로 태블릿 PC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의 논리 흐름을 갖고 본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이나 최순실 씨를 재판한 것이나 다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최순실과 관련된 재판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된 것입니다. 글쎄요, 이 정도의 지금 간단한 논리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한테 명령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그 세력이 몰랐던 것일까요? 아마 저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가지고 검찰총장이었을 때 드러나게 될 어떤 사실들이 훨씬 더 위험한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쪽에서는 JTBC의 당시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와 다르지가 않아요.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탄핵에 대해 가지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손석희의 JTBC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그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데 워낙 말이 빨라갖고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저도 이런 논리를 어제 들을 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시사 부분은 저 거의 뭐 안 듣는데,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실 뭐 넌지시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문재인과 지금 대통령이죠. 추미애가 어떤 큰 조직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완전히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위치에서 그 세력, 뭐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금 두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추론하고 뭐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그거는 지금 교황제도다 하고 우리가 봐야 되고, 전 세계에 이런 국가 안에 내부 깊숙이 조직되어 있는 세력은 뭐 공산주의 사고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한 단계 아래고 한참 아래에 있는 조직이고, 그걸 빙자해서 그런 걸 해서 마치 뭐 이념적인 갈등처럼 보이면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교황제도 그 밑에 있는 뭐 예수회가 아마 거의 그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하지 않고 내려보고 있는데, 예수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교황제도로 다 직결시켜야 되는 것이 오늘 이런 내용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건이 수면 위로 지금 다시 오르는데, 뭐 그 당시에 그 지금 윤석열 지금의 총장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을 할 때 탄핵을 시킨 검찰이에요. 검찰. 검사였단 말이에요. 담당 검사였죠. 그가 만난 하나의 내용에 이 그 탄핵에서 분명히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기가 검찰로서 손을 놔야 될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이 지금 홍석현 씨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체는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거지. 국민들도 모르고 했는데 이것이 추미애가 또 판사 출신이거든. 판사 출신이니까 아니 윤석열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여러 가지를 가지고 홍석현을 만났다. 그리고 홍석현 만났는데 그 태블릿 PC에 대한 내용이다 하고 그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추미애로 볼 때는 안 그러면 이 정보 자체가 사건 자체가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가 발등 찍는 이런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남은 거야. 아까 그 해서 못 쓰이단 말이에요. 어느 내용이 진실이냐 따라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지금 여기서는 결정이 안 됐지만 이번에 그 결정이 법원에서 윤석열이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잘못했다 하고는 법원에 판정했는데 이거는 지금 법조계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잘못되게 가고 있느냐 하는 총체적인 그 내용에 지금 박근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옥에서 못 내주느냐 요거하고 연기되어 있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탄핵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그걸 잊을만 했는데 추미애가 들쑤갖고 이걸 들쑤시난 그런 행편이라. 다시 말하면 다르게 하면 아까 요거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입국론하고 이거는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난 내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진 것은 이 국가가 어떤 하나의 법, 정말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틀에서 형성되어지는 국가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 형태가 나름대로 조성이 되었던 그 국가 형태에 본인이 대통령이지만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통령이더라도 그거 내가 재판 잘못했으니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그거다 무마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반영의장을 체결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기독교 입국론이라 하는 기독교적인 국가 하는 그 흐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뭐 본인이 그걸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보다도 그 흐름이 있는데 이 국가가 온전히 가려면 자기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순하게 탄핵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그 탄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인류 모델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섭리에서 주어진 것이 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은 또 대한민국의 상황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잖아요. 180도.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라 기독교 어쩌면 지금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박멸론이죠. 박멸론. 정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으로 우리 후손은 앞으로 누리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는지를 연결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서는 아마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 앞으로도 그래도 가장 못난이고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하는 역사를 남길 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말이요. 개처럼 막 짓으면 되는 문재인이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를.